안녕하세요, 심린입니다. 2025년 8월 29일 MMPI 내용 족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MPI 내용 족도의 경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쉽게 익숙해지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임상 척도나 사상도 척도보다 조금 더 심화적이고 또 내용이 어렵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MMPI2가 뭔지, 내용 척도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상담이나 평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네, MMPI2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MMPI2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MMPI2 내용 척도를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MMPI2 내용 척도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MPI2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MMPI2란 미네소타 멀티페이식 퍼스널리티 인벤토리, 정말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검사이고 표준화된 성격 및 정신병리 검사입니다. 성인의 다양한 성격 특성과 임상적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보통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 심리평가 현장에서 반드시 검사가 쓰이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임상을 전공한다고 하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그 중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척도는 본 임상 척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정 증상, 문제 영역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보조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척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내용 척도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임상 척도의 추상적인 결과를 보완하는 보조 척도입니다. 특정 증상이나 문제 영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불안, 분노, 가족 문제 등 생활 속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주요 평가하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불안, 우울, 공포, 강박, 분노, 적대감, 자존감 저하, 가족관계, 일, 학교 적응, 사회적 불편감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임상 척도와 함께 해석해야 의미가 있고요. 증상에 대한 맥락, 생활 영역에서 이해, 요거는 이 사람의 현재 일상생활의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입 상담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고요. 보고서 상담 시에 구체적으로 이걸 언급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단독 해석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MMPI2 특징인데요. 타당도 척도, 임상 척도, 그리고 내용 척도, 성격병리 5요인 전부 다 단독 해석은 금지입니다. 과장하거나 축소한 응답 여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임상적 맥락, 면담 정보와 결합해야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자, 위면 알 수 있듯이 내용 척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보면 검사 결과가 나오죠. 이 검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 검사 결과입니다. 먼저 이렇게 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T 점수가 15T가 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할 때 65T가 넘는다, 저 이 박스를 쳐놨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인자이어티부터 TRT, Negative Treatment Indicator, 부정적 치료 지표도 있죠. 요까지 확인하는 형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척도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내용 척도. 첫 번째 내용 척도입니다. 인자이어티, 불안이죠. 일상 전반에서의 긴장과 걱정, 신체 증상에 대한 호소가 있습니다. 65T가 넘을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고요. 대인관계, 학업, 직업 수행에 불안이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FRS, Fears입니다. 공포라고 하는데요. 특정 대상이나 상황, 이게 사회적 공포증이나 특정 대상 공포증과 같은 광장 공포증, 이런 포비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두려움이 나타나고요. 회피 행동이 뚜렷하고 새로운 경험에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공황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 영역에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조르포비아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비둘기가 앞에 있어서 길을 빙 눌러간다거나, 개공포증이 있어서 뭔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한다거나, 이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BS입니다. Obsessiveness, 강박성이고요. 사고가 뭔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계속 이렇게 손 씻는 거 있죠. 나 손 씻었는데 계속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 같아서. 불안을 줄이는 행동 자체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DP, 이건 좀 유명하죠. 디프레션, 우울이고요. 무가치감이나 절망감, 에너지에 대한 저하, 뭔가 즐거움에 대한 상실, 자존감에 대한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HEA, Health Concern, 건강염려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MMPI2 임상 척도에도 같이 동반되는 건데,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집착, 의학적 검사, 병원에 대한 방문이 잦고요. 실제 증상보다 과장된 해석에 대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화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BIZ,
요거 좀 어려워하는 분들 많아요. 기태적 정신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뭔가 비현실적인 사고, 망상, 뭔가 환청, 환각, 누군가 날 해치려 한다와 같은 뭔가 이런 사고 기능에 대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증적인 상태와 관련성이 의심하게 하는 뭔가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막 누군가 날 해치려 해. FBI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이러한 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G, 앵거고요. 이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분노, 짜증을 쉽게 표출하고요. 공격적 태도, 충동적 언행, 뭔가 관계에서 갈등이 잦고 자기 통제력 부족 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CYN, 냉수적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타인에 대한 불신, 부정적인 해석에 대한 경향이 있고 상호작용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ASP입니다. 반사회적 특성이고요. 임상척도 4번 PD척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규범에 대한 무시, 거짓말,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경향성이 있고요. 법규에 대한 위반, 권위적인 인물과의 갈등 경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TPA, 타입 A라고 합니다. 성취지향적이고요.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조급해지거나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약간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LSE, 낮은 자존감이고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열등감, 수치심이 대인관계 회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 동기에 대한 저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SOD, Social Discomfort, 사회적 불편감이고요. 낯선 상황에 뭔가 사람에게 위축되거나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자기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FAM, Family Problem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사실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실제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이나 가족 내의 불만, 이러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유심하게 보는 편입니다. WRK, Work Interference, 직업적 곤란이고요. 무가치감이나 절망감, 에너지에 대한 저하가 있거나 즐거움에 대한 상실, 자존감에 대한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RT, Negative Treatment Indicator인데 부정적 치료 지표, 치료 상담에 대한 불신이나 협조에 대한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태도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죠. 그런데 다 외워야 합니다. MMPI-2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 척도에 대해까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타당도 척도, 임상 척도 전부 다 확실하게 내용을 다 인지하고 외우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PPT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척도나 타당도 척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내용 척도는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내용 척도 활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임상 장면에서입니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구체적인 영역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임상척도 결과가 모호할 때 이걸 보조지표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해석의 명확성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치료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행동이나 정서 영역에서 제시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인 집단 모두 활용 가능하고요. 학교, 청소년 상담센터 등에서 내담자의 적응 문제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초기에 라프 형성할 때 구체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언급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세 번째로 보고서 및 피드백 반영입니다. 검사 보고서에서 임상척도 해석과 함께 생활 문제 연결 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울척도 상승이 무기력, 학업 의욕의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담자, 부모, 교사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와 주의점입니다. 단독 해석은 금지예요. 반드시 임상척도, 타당도, 면담 정보와 함께 종합해야 합니다. 또 문화나 연령 특성에 따라서 해석에 대한 민감성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바로 병리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승 코드를 한번 같이 볼게요. 불안 우울 연합이라고 하죠. 인사이어티와 디프레션이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했다면 전반적 우울과 우울 증상이 불안과 우울 증상이 동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긴장, 무가치감, 무기력에 대한 악순환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신체와 염려 패턴입니다. 검광염려증과 ANX 불안 증상이 동시에 올라갔다면
불안을 신체 증상으로 호소하거나 건강 집착이나 병원 방문이 빈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분노,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앵거와 CY의 냉소 그리고 반사회성이 함께 올라간다면 대인관계에서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이고 규범에 대한 저항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언행이나 관계 갈등, 사회적 부적응이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과 자존감 저하입니다. 사회적 불편감과 낮은 자존감이 함께 상승한다면 대인관계에 대한 회피나 자존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용 촉도는 단일 점수보다 두세 개 이상이 함께 상승할 때 임상적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또 불안이나 우울, 분노와 냉소 이렇게 여러가지 조합이 상담 목표 설정과 진단 가설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MMPI-2, TCI 같은 것을 활용해서 실제로 크몽이나 네이버 익스퍼트에서 실제 100건 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이러한 것으로 저희 브랜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MMPI-2라는 걸 해석할 때는 정말로 깊게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임상 촉도, 이러한 것에 대한 보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활 속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용 촉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촉도는 임상 촉도의 주상성을 보완해서 내담자의 구체적인 생활 문제를 보여줍니다. 패턴 해석과 상담 목표 설정을 연결하는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아닌 의미 있는 조합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단순 점수가 아니라 상담 목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이제 MMPI-2 내용 촉도 같이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오늘 요거 PPT 장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